자, 지금 1분기에 인건비가 26.4%가 올랐다. 30대 기업 작년 1분기 대비해서요. 1년 만에 인건비가 26.4%가 올랐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상당히 호황이고 인플레일 때 임금이 이렇게 오른다면 모르겠는데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는데 불황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임금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물가가 또 올라가는 상승의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얼마 전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가 하면 요즘 외국인 노동자도 귀하신 몸값 시급 12,000원에 월급 300만원 올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때 많이 나가고 들어오지 않아서 건설업계나 농어촌이나 식당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임금을 갖다가 더 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시급 120만원, 월급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배달 현장에서도 웃기는 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이런 배달 회사가 월급제 라이더, 배달 대행사 위탁 계약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요. 즉 직접 자기들이 배달 부분에 관여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 유치 경쟁이 생기면서 배달비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라이더를 확보해 두고 있으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때 이 라이더 부분에서 월 1,000만 원을 번다라는 소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월급제로 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한 행제들은 딜리버리 N이라는 회사를 출범하고 여기에 월급제 라이더들을 채용하기로 해서 하루 9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할 때 1년에 연봉 3,120만 원을 주고 성과급을 포함하면 최고 4,560만 원을 준다. 자, 그러면서 오토바이 유류비, 유상 종합보험 및 라이더 운전자 보험을 무료 지원하는 등 비용 부담도 확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델리버리 N 소속 라이더는 국내 배달 1번지인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단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할 거라고 하고 배달의 민족이 월급제 라이더를 부활한 게 7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 자, 배달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걸 하는데 그런데 동네 중국집도 배달의 4대 보험 보장에 월 350만원 주는데 누가 배민에 270만원 월급 받고 가겠느냐. 자, 쿠팡이츠도 280 주겠다고 했는데 이츠 친구라는 걸 모집하는데 관심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배달을 포함해서 이런 일자리도 대부분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간이 부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간이 부어간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이 월급이 30년 전보다도 더 낮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월급이 점점 줄어드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왜 일본이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이 그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소비가 축소되니까 비용을 낮추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일본의 일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물건은 전부 저가로 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줄여야 되겠습니까? 비용을 월급에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다이소라든지 이런 게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점점 줄어드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옷을 갖다가 사 입어도 컬러풀하고 좋은 메이커를 안 사 입고 검은 거 흰 옷만 사 입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밥을 먹어도 우동, 라면 이런 것만 먹지 비싼 밥도 안 먹고 아예 차를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내의 차량 소비가 너무 줄어들고 수요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한 달관 세대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뭐 일본의 실질적인 1인당 GDP를 앞질르니 이런 소리 나오지만요. 저는 일본 사회가 바닥이 한국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임금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일본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 임금이 대부분 비싸요. 자, 이런 임금 수준의 상승은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또 물가 상승은 또 다른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30대 기업의 직원 수와 인건비를 보면 작년에 급여 총액이 8조 7,776억인데 올해는 11조 954억으로 직원 수는 작년에 39만 645, 올해는 39만 5,381. 결국은 1년 동안에 4,8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급여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6.4%가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 순으로 월급이 적지 않은데 직원은 고작 1.2% 늘었는데 게임 IT 업계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이 자동차, 조선, 항공으로 확산되어서 노조는 인플레에 따라 임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기업은 임금비 올리면 물건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된다 하고 노동계는 현대판 계급제다 해서 12,000원 가까이로 올려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요 한국의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는 임금 인상. 미국도 지금 보세요. 지금 고용을 빅테크 기업부터 줄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미국의 식당에 일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질 낮은 서비스 직종에서 임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쪽에서는 직원을 줄이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임금이 폭등하고 한국도 안 보세요. 30대 대기업에서도 임금이 26.4%가 오르고 심지어 라이더들도 270~80만 원에다가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연봉 한 4천쯤 주겠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 받고 일하냐 합니다. 한국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간땡이가 부었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한국에 오면 간땡이가 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임금요. 지금이 피크일 겁니다. 앞으로 임금이 무섭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맨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